진료실에 들어가서 초음파를 보는데 이렇게 생긴 까만 화면 속에 작은 점이 있는 거예요. 제가 임신을 처음 알았을 때는 이미 8주차가 되었을 때였고 전조 증상을 제가 못 느낀 건 아니었는데 출근을 하다가 지하철에서 쓰러진 거예요. 오늘은 임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에서 26주 3일차가 되었고요. 출산 예정일까지 이제 2자릿수밖에 남지 않은 이 정도 되니까 제가 임산부라는 사실이 이제는 조금 익숙한 것 같아요. 이 영상에서는 임신을 처음 알게 되고 지금까지 3, 4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동안 어떤 심리적인 변화들을 겪었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솔직하게 얘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임신이라는 단어는 시기에 따라서 되게 다르게 와닿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 단어가 뭔가 신비롭고 마법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 청소년기에는 이게 왠지 모르게 좀 위험하고 금기시되는 느낌이었던 것 같고요. 20대 때도 마찬가지로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더 크게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한편으로는 동시에 이런 아름다운 임신도 분명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요. 그런 되게 그림 같은 임신과 출산의 그런 이미지는 정말 너무 그림같이 느껴지고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30대가 되니까 갑자기 이제 시험관, 원자냉동 이런 단어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더라고요. 불임이라든지 20대 때는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두려움을 더 많이 생각했다면 30대로 넘어가면서 원해도 할 수 없는 임신이라는 것이 더 피부로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막연하게는 되게 임신을 원하고는 있었지만 이제는 원해도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때는 또 그거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생각이 변하고 있던 찰나였고요. 근데 이제 계획에 없던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임신을 처음 알았을 때는 이미 8주차가 되었을 때였고 전조 증상을 제가 못 느낀 건 아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출근을 하다가 지하철에서 쓰러진 거예요. 그것도 한 3번 정도를 쓰러졌는데 그때마다 병원에 가도 원인이 뭔 것 같다라고 딱 진단을 안 내려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좀 과로하고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몸이 많이 약해졌나 보다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한 3번쯤 됐을 때는 뭔가 이상하다 라고는 느꼈어요. 그러다가 설마 혹시? 라는 생각이 든 거죠. 임신 테스트기를 사놓고 아닐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샀던 날에 새벽에 제가 이제 화장실 가고 싶어서 눈을 뜨고 일어난 거예요. 보통 이제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은 이렇게 해놓고 그 휴지 옆에 거는 데다가 올려놓고 기다리잖아요. 저는 이제 하자마자 진짜 한 1초 만에 2줄이 너무 선명하게 뜨는 거예요. 이거는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가 한 새벽 3시였어요. 그래서 당장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남자친구한테 일단 메시지를 보내놓고 잤어요. 다음날 아침에 이제 남자친구가 집 앞으로 와줘가지고 같이 산부인과에 갔어요. 진료실에 들어가서 초음파를 보는데 이렇게 생긴 까만 화면 속에 작은 점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계속 보여주시면서 임신 맞네요 하면서 의사 선생님이랑 간호사 선생님들이 축하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좀 축하를 받을 마음의 상태는 아니었고 되게 많이 놀란 상태여가지고 축하를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그런 여유는 없어가지고 임신 맞으세요. 이미 지금 8주차가 되었고 예정일은 9월 19일이에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초음파 영상 보내드릴게요. 이거 어플 까셔가지고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셔가지고 그래서 어플을 이렇게 깔았는데 거기 태명을 입력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제가 그냥 임신인지 확인하러 갔지 태명이란 거를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머릿속이 되게 하얘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다가 점을 찍었거든요. 그 점이 지금의 태명인 점점이가 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작은 점이었는데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지난번에 병원 갔을 때 한 700g 좀 넘었으니까 이제 거의 1kg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당시에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동시에 이직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계속 면접도 보고 이직 준비 이것저것 하고 있었는데 그 임신 사실을 알기 며칠 전에 제가 면접을 본 회사에서 2차 면접을 보자고 연락이 온 거예요. 개인 사정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고 이직 준비하던 것도 다 그만두고 다니던 회사도 출산 전까지 좀 다닐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까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임신 초기 상태에 출퇴근을 하면서 3번이나 이렇게 정신을 잃을 정도로 이제 쓰러졌고
했고 초기에는 유산 위험도 크고 한데 회사를 매일매일 그렇게 다니는 것이 좀 너무 무리가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집에서 회사까지 되게 멀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임신한 상태로 결혼식과 신혼여행과 신혼집 이거를 다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이제 코앞에 다 갑자기 생긴 일인 거죠. 고민 끝에 저는 이제 결혼식 딱 한 달 전까지만 임신 16주차까지 회사를 다니고 회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시에 좀 되게 친했던 동료분께서 저한테 커리어가 아깝지 않냐라고 이제 마지막에 커피 한잔 하면서 물어보셨는데 저는 결혼하고 아기를 낳는 게 제 평생에 항상 바래왔던 거였어요. 후회는 하지 않아요 라고 대답을 했었어요. 사실 이 말은 지금도 진심이에요. 나중에 제가 후회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퇴사를 안 했어도 또 후회를 할 수도 있을 거고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 선택에 맞는 게 있다기보다는 그 후에 내가 어떻게 따라오는 생각과 감정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맞춰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해가지고 퇴사를 하지 않고 버티는 것이 더 후회가 클 것 같다고 생각해서 퇴사를 결정을 하게 됐어요. 이제 퇴사를 하고 본격적으로 제가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 물론 퇴사 전에도 회사를 다니면서 조금씩 준비를 했고 사실 크게 결혼 준비 무리해서 하진 않았어요. 임신이 아니었어도 결혼식을 호화롭게 올리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몰 웨딩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무사히 결혼식까지 잘 마쳤습니다. 결혼식 당일에는 제가 임신 20주 2일차 딱 배가 나오긴 했는데 드레스나 한복 같은 걸로 다 가려질 수 있는 정도로만 나온 상태였어가지고 체력이나 뭐 컨디션도 그렇고 다행히 저는 입덧이 크게 없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크게 힘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임신을 했다고 해서 당연히 다음 스텝이 결혼이 되는 거는 또 아닐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랑 제 남자친구는 임신과 별개로 서로 오랫동안 함께 하고 싶은 사이라고 생각을 한 상태였고 그게 뭐 결혼의 형태로 우리가 같이 더 오래 하려면 그거는 뭐 한 1년 후 천천히 준비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얘기는 나눴던 상태였어요. 예상보다 빠르게 되게 앞당겨서 결혼식을 이제 진행하게 된 거였죠. 신혼여행은 임신 아니었으면 사실 멀리 갔을 것 같아요. 비행기 여러 번 경유해가지고 가는 그런 섬 있잖아요. 막 타히티나 뉴칼레도니아, 보라보라 섬 이런 데 가고 싶다고 막연하게 이제 저희 항상 얘기 많이 했었기 때문에 어쨌든 임신 중이었다 보니까 20주 이상이면은 임신 중기에 해당이 돼가지고 되게 안정적인 시기예요. 그래서 여행을 많이 가는 시기이고 저희는 푸켓으로 신혼여행지를 정했고 먹고 자고 수영하고 마사지 받고 이거를 완전 사이클로 24시간 동안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시간이 살면서 얼마나 있을까요? 허니문 플러스 베이비문이 이제 합쳐진 여행이었는데 처음에는 한 10일 정도로 예약을 했었다가 너무 아쉬워서 조금 더 연장을 해서 거의 2주 정도 푹 쉬고 왔어가지고 그리고 진짜 신기한 게 딱 여행을 가서 20주가 넘어가니까 하루가 다르게 배가 나오는 거예요. 20주에 딱 결혼식을 올리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저는 지금 임신 7개월 차가 되었고요. 출산까지는 3개월 정도 남겨두고 있고 아무래도 제가 임신을 하면서 퇴사를 했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들을 좀 많이 하면서 지내고 있고요. 그렇게 제가 몇 달 지내면서 든 생각은 회사를 다닐 때는 하루에 단 한 가지도 내가 원하는 거를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었고 그런 게 쌓이면서 되게 행복할 기회가 많이 없어서 항상 좀 왠지 모르게 정신이 없고 산만하고 피곤하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요즘에 저는 제가 평소에 정말 하고 싶었던 거 요가 많이 하고 있고 틈틈이 책도 좀 많이 읽고 있고요. 사실 회사를 다니면서는 뇌를 너무 풀 가동시키다 보니까 퇴근 후에는 아무리 책을 읽어도 이게 내용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활자를 읽을 뿐이지 이게 내용이 흡수되지 않는 느낌? 그래서 이제 책도 많이 못 읽었었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어쨌든 책도 많이 읽고 있고 평일 낮에 병원 진료 갈 수 있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냥 평일 낮에 돌아다닐 수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제가 영상 편집을 이제 외주로 받아서 일을 꾸준히 해왔었는데 회사 다니면서도 요즘에는 더 많이 받아서 일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재밌더라고요. 조금 더 하고 싶은 일을 집중해서 할 수 있다 보니까 만족도도 훨씬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런 거 하고도 이제 제가 시간이 남다 보니까 이렇게 유튜브로 그냥 제 이야기도 좀 나누고 있고요. 요즘 일상을 좀 이렇게 통틀어서 보면은 목표는 스트레스 안 받는 거 몸에 나쁜 거, 정신에 나쁜 거 조금이라도 멀리하고 몸과 멘탈에 좋은 것 하나라도 더 가까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스트레스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고 임산부 아닐 때도 이렇게 좀 지냈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처럼 여유가 없어지더라도 최소한의 뭔가는 좀 하는 습관을 들여놓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얘기해볼게요. 앞으로도 제가 이제 임신이나 출산이나 이런 과정에 있어서 제가 느끼는 것들 그리고 뭐 겪어나가는 것들 같이 공유해보고 싶고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제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